안녕하세요. 예,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 조직운영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마을과자치협동조합 이영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 저희가 이제 2, 3년 정도 되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여러 곳에서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을 어떻게 조직할 것이고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이제 다른 시간을 통해서는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온라인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조직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조직 운영은 기존에 저희들이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또 사회협동조합, 이런 다양한 이제 조직들이 있는데, 그런 조직들과 어떤 좀 차이점이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 특징은 지역성입니다. 이제 기존에 만들어진 협동조합들, 또 사회적 기업은 기본적으로 소셜 인터레스트,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들은 이제 소셜 인터레스트를하고 조금 다르게 커뮤니티 인터레스트, 지역의 이익과 지역의 가치를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 사람들의 욕구와 지역 사람들의 수요와 지역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그 이익이 지역에 돌아가도록 하는 커뮤니티 인터레스트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그냥 사회협동조합이 아니라 어떤 조합이죠?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 그래서 저희들의 주 영역은 마을 관리, 마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지역성이라는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대중성, 개방성 부분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은 지역사회, 특히나 재생사로 만들어진 공간을 위수탁하는 것들이 첫 번째 사업입니다. 예, 그 공간을 위탁해서 그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 혹은 다양한 공간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이 마을관리 사업이 중요한 이제 첫 번째 이유인데,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서 만들어진 그런 공간을 아무한테나 줄 수는 없잖아요. 예. 아무 사조직이든 어떤 조직이든 줄 수는 없잖아요. 어떤 데 줘야 되죠? 그렇죠. 그 지역에 공공적이고 대표성 있는 조직이 줘야 그래야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이 이 지역사회의 공공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바로 개방성이 필요한 겁니다. 예,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예, 누구나 의견을 이야기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개방적으로 오픈되어 있고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야 그곳이 공공적이고 또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조직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공공성과 대표성을 확인받고 또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우리 조직의 특징으로 대중성 또 개방성을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민주성이죠. 예, 이렇게 지역에 있는 욕구를 해결하고 지역의 이익을 돌리기 위한 커뮤니티 인터레스트를 강조하는 지역성을 가지고 또 개방적으로 사람을 모아내고, 근데 어떻게 운영은 민주적으로 하는 거죠. 또 역시 민주적으로 해야 다시 또 공공성과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역성, 그 다음에 개방성, 민주성은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특징으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은 하나의 목적 사업만을 하기 위한 조직은 아닙니다. 하나의 어떤 사업 하나를 하기 위해서, 하나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죠. 하나의 이해관계자가 모이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은 하나의 목적 사업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잖아요. 그러려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예, 또 다양한 사람이 모이려면 그렇게 대중적이고 개방성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렇게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플랫폼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군다나 공공성과 대표성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마을관리 사회협동의 전체적인 특징들, 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사업화 모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자, 이 개방성과 그 다음에 민주성, 예,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좀 더 공공성을 조금 더 세분하게 보도록 하죠. 개방성이란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의 목적 사업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 하나의 목적사를 위한 조직이 아니고 또 하나의 이해관계점 모인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더 대표성을 가지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우리가 다 포괄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성을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제 대표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전제 조건으로 개방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개방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또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죠? 민주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민주적이란 말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법률 하에서 뭐 예를 들어 도시재생 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협동조합법이라든지 또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또 정관을 만들 겁니다. 그 정관이 여러분한테는 또 일종의 법이 되는 거죠. 그런 걸 근거해서 만드는 거고 그런 근거에 보면 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근거와 여러분이 만들어진 정관을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민주적인 운영이 되는 거죠. 그냥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근거 속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을 많이 해보진 않았잖아요. 예, 물론 여러분들이 다양한 활동들 하시면서 나름대로 정관도 만드시고 규칙도 만들어 하셨지만 또 지금 만들어가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또 다른 형태의 조직이고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조건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봐야 되죠. 물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안다고 실천이 되지는 않잖아요. 예, 머리로 아는 거와 몸이 아는 건 다른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익히고 또 그것이 직접적으로 이제 실천이 될 수 있게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게 하려면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과정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과정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 연습을 하고 몸에 익숙해지는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죠? 공공성을 가지는 거죠. 이러한 개방적으로 우리가 열린 구조로 시스템을 만드는 거, 또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거, 이런 거에서 우리는 공공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공성은 우리 조직의 공공성도 있고요, 또 공간의 공공성도 있고요. 저희가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을 만드는 것들이 결국은 지역사회에서 만들어지는 재생사 만드는 공간을 확보하고 그 공간에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것들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공공성은 시작할 때부터 조직에서부터 나중에 사회 영역까지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따라다닐 여러분들의 이제 성격을 규정하는 단어가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방성과 민주성, 공공성은 하나의 여러분들의 이제 하나의 몸체로서 같이 흘러가게 됩니다. 자, 시작은 일단 개방성으로 시작하는 거죠. 열린 구조를 가지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포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포괄하고 다양한 욕구를 포함하고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다양한 지역사회의 의제들을 포괄하는 그런 개방적으로 출발하고 운영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민주적으로. 이 과정이죠. 예, 그런 것들이 풀어내는 과정들이 임의적이나 자의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 법률과 조례와 정관을 근거로 해서 민주적으로 흘러가는 과정들이 중요하다. 또 이런 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공공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러한 과정들이 하나의 흐름으로서 같이 호흡이 돼야 되지 그것들이 각각 움직여지거나 뭐가 하나 빠져버리면 이제 과정이나 결과들이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거죠. 조직 운영을 조금 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시죠. 일단 만들어야 돼. 일단 만들어 놓고 하는 거야. 만들기 전부터 힘 다 빼면 어떡해. 일단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때가도 또 말씀드린 기회가 있겠지만 저는 하다 보면 잘 될까요? 잘 될 거야. 이런 말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 처음부터 잘 돼야 처음부터 잘 돼도 나중에 끝까지 잘 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 아닙니까? 예, 처음엔 안 되는데 나중에 잘 된다? 이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예, 처음부터 단추를 끼울 때부터 하나하나 제대로 끼워야 되죠. 그래서 설립 후 조직 관리를 별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조직 관리는 실제로 언제? 설립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설립 전, 그리고 설립 과정, 설립 후 이 모든 과정에서의 조직 운영이 필요합니다. 조직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설립 전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설립 전의 핵심은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물론 모든 지역이 그렇진 않겠지만, 뭐, 예를 들어, 예전에 뭐, 우리 농촌사회 같은 경우는 똑같은 직업과, 그 다음에, 뭐, 정주기간이 뭐, 몇십 년씩 함께 살아오다 보니까, 욕구들이 거의 비슷한 경우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지역들, 특히 도시화된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이렇게 동일화된 욕구나 의제만으로, 그 곳을 해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살아온 과정도 다르고요. 지금 직업도 다르고요. 욕구도 다르고요. 또 하고 싶은 것도 다르고요. 예,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제일 중요한 건 그 다양한 사람들을 일단 모아내는 거죠. 예, 그것들이 도시재생에서의 주민사업의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다양한 의제가 나오고요. 다양한 의제가 나와야 다양한 사업이 나오고요. 또 다양한 사업이 나와야 진짜 지역사 안에서의 선순환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역사에서의 한 가지의 사업만 가지고 지속 가능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예, 하나의 사업만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외부 자원에 의존하게 되고요. 외부 판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내부적으로 좀 튼튼한 순환구조를 만들어야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내부적인 순환구조를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로 밖으로만 나가려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출발점은 뭐라고요? 다양한 주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 다양한 주민을 만들어내야 다양한 의제가 나오는 겁니다. 예, 다양한 의제를 만들고 싶은데 몇 명만 모여서 똑같은 고민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의제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고민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의제를 어떻게 만들었다 해도 그것들을 다 실천할 수는 없잖아요.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고민하는 지점, 자기 욕구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욕구들을 다양하게 풀어낼 수 있을까? 출발점은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내는 게 출발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공모사업들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예, 주민 공모사업들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게 하고, 다양한 주민들을 모으게 하고, 다양한 욕구를 풀어내게 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런 것들을 사업으로 전환시켜내기도 하고, 또 지역사회에서의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모사업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지금은 소규모 재생사부터 또 선제적으로 다 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그렇게 가이드를 자꾸 제시하는 것도 결국은 재생사업 이전부터의 준비가 필요한 거죠. 어떤 준비? 사람들을 모아내는 준비들이. 우리의 마을거래 사회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거래 사회조합도 인가받는 그 순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 과정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가 결국은 앞으로 5년, 10년에 여러분들의 조합을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과정이 지난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내고요. 예,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하나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재생사업의 공간은 한정적이지만 사람을 한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좀 더 다양하게 확보하시고,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모아내시고, 그 속에서 합의하는 그런 연습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조직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재생사업에서의 도시재생 사업이나 주민교육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주로 교육 위주의, 강의 위주의 재생교육 대학이나 주민교육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다녀보면 이제 재생대학들도 다 워크숍 위주로 가고, 또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듣는, 주민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들, 진행 과정들을 많이 바꾸고 있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기 위한 과정들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과정이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하도록 하는 과정이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주체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들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조직 운영의 설립 전 과정에서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하고, 이 이야기들이 직접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주체로까지 만들 수 있도록 많이 여러분들이 열린 구조를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설립 과정을 좀 보도록 하죠. 재생사업의 설립 과정에서는 저희가 두 가지를 중요시하게 봅니다. 첫 번째는 공간을 계획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정관을 작성하는 과정, 이 두 가지를 보는데요. 공간을 계획하는 과정은 그렇습니다. 재생사업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관리 사회조합동조합은 도시재생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간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자, 이제 거기서 활용하세요라고 하면 그 공간이 여러분한테 맞는가의 문제가 있죠.
근데 그 공간이 맞지 않으면 새로 또 뭔가의 자원을 투입을 해서 또 변화를 줘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할 때 공간을 조성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의 공간이 조성되면 좀 더 자원을 아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좀 더 신속하게 또 여러분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공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공간에 어떻게 구조물을 만들 것인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사실은 공간을 만들기 전에 있어줘야 좀 더 이런 진행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공간을 구성하고 공간을 뭐 배분하고 공간의 내용을 채워 넣으려면 그 안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지 채워질 수 있잖아요. 내용이 없는데 일단 이렇게 해봐 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결국 다양한 주민과 다양한 의제와 다양한 사업이 있어야만 그 공간 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로 그런 거죠.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그 공간을 편하게 사용을 해야겠죠. 그러면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이 공간 계획에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좀 더 저희가 진행을 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공간 계획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이 가장 고민이 됩니다. 물론 그런 계획은 주민들끼리만 하는 건 아니겠죠. 예, 다양한 욕구를 가진 주민 주체들과 또 행정과 이런 분들이 모이셔서 이런 거버넌스를 통해서 공간 계획을 만들어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설립 과정의 주요 과정 중에 하나가 됩니다. 두 번째는 정관 작성과 사업계획서 작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정관을 작성하고 이 정관에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요. 이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총회에서 승인을 받고, 이 승인을 받고 나서 이제 올렸을 때 국토부에서 이제 승인이 나오고 인가가 나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정관 작성과 사업계획서 작성은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은 뭐냐? 많은 분들이 좋은 정관, 좋은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데만 포커스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좋은 정관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들어간 정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결정한 정관이 필요합니다. 좋은 사업계획서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업이 들어간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그럼 누가 이야기를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셔야 되죠. 정관은 여러분들의 법입니다. 법을 다른 사람들한테 다 맡길 수는 없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이 나는 모르는 법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관은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어떤 정관이 하나안에 내용들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정관 안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운영할 조직에 대한 원칙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방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되죠. 그래야 나중에 정관을 개정할 일이 있으면 또 개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더라고요. 정관 만들어 놓으면 10년, 20년 가는 거 아니냐고. 그러지 않습니다. 정관에 보면 그 내용들이 계속 바꿔줘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뭐 짧으면 2, 3년, 길어도 4년, 5년 안에 정관 내용들에 따라서는 또 개정을 하셔야 되고요. 개정을 하려면 만들어 봐야 바꾸는 것도 하실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빠르게 누가 좋은 정관을 가지고 표준화된 정관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필요에 맞는 내용들을 가지고 정관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려도요, 여러분 직접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서도 마찬가지죠. 예,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같이 컨설팅 해드리다 보면 본인들이 하고 싶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그냥 뭐 일반적인 사업만, 혹은 여러분과 전혀 주민들이 모르는 내용의 사업만 적힌 사업계획서도 종종 보입니다. 사업계획서 역시도 여러분이 같이 만드셔야 됩니다. 사업계획서의 근본은 정관입니다. 정관을 여러분들이 만들지 않으면 사업계획서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정관에 있는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관을 여러분들이 같이 검토하시고 같이 만드시고요. 사업계획서에는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를 같이 고민해 주시는 거, 그것이 앞으로 나중에 사업을 하실 때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만들고 보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만드셔야 되는 거죠.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는 과정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꼼꼼히 밟는 것이 나중에 더 멀리 뛸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은 뭐 누가 만들어라 해서 억지로 만들어진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역사회에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이고요. 결국 그 나중에 이 모든 마을관리 사회협동의 책임은 결국 여러분 주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그런 책임들을 더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 설립 전과 설립 과정에서의 뭐 꼼꼼함, 그 다음에 여러분 직접 실행해 보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계획과 정관 작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또 그런 것들을 실제로 실험해보는 인큐베이팅 과정들이 이제 이 과정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립 후에는 그럼 뭐를 할까요? 설립 후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내부적인 활동, 조합 활동이고 하나는 외부적인 활동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내부적인 활동은 이사회, 총회 이런 것 같이 하나씩 이제 틀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정관에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죠. 이런 이사회와 총회라는 절차를 거치는 거. 그리고 이 절차를 거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이것들을 잘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합원들한테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한테 이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지가 충분히 홍보가 되고 소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게 진짜 마을의 대표적인 조직으로 자리매김이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설립 후 조합활동의 핵심은 홍보와 소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는 이제 거버넌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이 거버넌스는 설립 후에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설립 전부터 중요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간 설계부터 거버넌스가 필요하죠. 결국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은 공간을 받고 또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정과의 어떤 연계와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주체가 거버넌스 주체가 바로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이죠. 그리고 설립을 하고 나서는 이제 그 주체가 단순히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이 행정관만 거버넌스라는 게 아니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 다양한 중간 지원 조직이라든지 외부 단체와의 어떤 거버넌스조차도 마을관리 사회비 핵심적인 주체로서 이제 실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립 후의 과정은 조합 안의 활동과 밖의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은 단일 목적 사업을 하는 실행법인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제들을 모으고 그런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플랜법적인 성격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공공적인 조직을 여러분한테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래서 배당이 금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영공시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무시를 한다는 말은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사적으로 임의적으로 그 안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런 공간을 위탁받아서 어떻게 사용을 했어, 어떻게 수익이 났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시를 한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공공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런 공공성 여러분이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더 많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여러분들이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원칙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공공성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표현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또 확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뭐 현장을 가보면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뭐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 뭐 도시재생 이렇게 다녀보면 뭐 행정이 너무 행정 주도를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저희가 올해 마을관리 사회협동을 하다 보면 발기인이 50명 이상 모여서 정말 막 다양한 의제, 다양한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여전히 뭐 2분, 3분 이렇게 소수가 이렇게 어렵게 진행을 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함께 할 수 있을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결국은 조직 운영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고요. 그럼 결국은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모아내고, 어떻게 하면 의제를 모아내고, 어떻게 하면 이 다양성들을 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틀 안에 넣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공공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절차적인 민주적인 절차를 어떻게 확보하고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계속적인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뭐
정리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앞에 말씀대로 정리해본다면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다 보면 잘 될 거야?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하다 보면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지금부터 잘 돼야죠. 창립 멤버 오너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뭐 한 7분이 모여서 등산 모임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죠. 동아리를 만드셨어요. 뭐 처음 만들다 보면 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속된 말로 뭐 농땡 치는 분도 계시고 열심히 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죠. 자, 그런데 나중에 2기, 3기 이렇게 모아보면 좀 느낌이 달라지실 겁니다. 어떤 거냐면 2기, 3기 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창립 멤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속된 말로 농땡지 쳤던 분들보다 놓쳤던 분들이 더 소속감이 강합니다. 예, 이게 창립 멤버 오너십입니다. 창립 멤버, 그러니까 만들 때 만들어진 소속감과 이 의지가 강하다는 거죠.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이 갖지 못하는 이러한 창립 멤버,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오너십이 큰 거죠.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조직이, 여러분들의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이 더 주인의식이 많고 더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또 같이 책임진 사람을 늘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처음 만들 때 사람들을 모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몇몇이 일단 진행하다 보면 그 몇몇에게 책임이 너무 많이 부여됩니다. 그럼 개인적인 부하가 크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을 같이 책임지고 같이 리스크를 나누고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려면 어떻게 된다? 준비 단계에서 사람들을 함께하는 게 필요한 거죠. 저희들이 보면 자판기 인생을 산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판기가 어떻죠? 동전 넣고 버튼 누르면 바로 음료수가 모카로 커피가 나오죠. 근데 세상 사이가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예, 밥을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밥을 할 때 밥솥에 물 넣고 쌀 넣고 뚜껑 닫고 버튼 누른다고 바로 밥이 되나요? 뭐가 필요하죠? 뜸 들이는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뜸 들이는 시간과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인가만 그냥 서류 만들어서 인가만 한다고 해서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도 지역사회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조직입니다. 지역사회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관계를 해보셨잖아요. 예, 꾸준히 살아오면서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서로 신뢰를 가지면서 서로 역할을 가지면서 만들어온 게 지역사회의 관계 조직이지.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나 하자고 해서 얼른 다 만들어지면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진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겐 뜸들일 시간이 필요합니다. 급해. 일단 만들어야 돼. 언제까지 뭐 해야 돼.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미리 준비를 해서 그 과정들을 우리가 충분히 담보해내야 그래야 나중에 5년, 10년의 과정들이 더 길게 지속 가능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급하다고 해서 앞으로의 과정들을 앞으로의 과정이 더 힘들 거를 예상하면서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는 그런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이 저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가를 받는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인가를 받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과정, 사람들을 어떻게 모아내고 그 의제를 어떻게 모아내고 이걸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사업화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이 과정이 충분해야만 인가를 받고 나서 진짜 진행할 때 효율적입니다. 지금의 효율을 따지다가 앞으로의 효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책임을 나누고 역할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이 뜸들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사람들이 욕구가 부글부글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더 만드는데 좀 더 자원을 투자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활동을 하다 보면 그게 재생사업이든 다른 사업이든 속도와 효율의 유혹이 매우 큽니다. 일단 지금 빨리 해야 되고 빨리 결과를 내야 되고 이런 유혹들이 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책으로 배웠다시피 한 사람이 10걸음이 아니라 10사람이 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조금 느리더라도 여러분이 기다려 주시고요. 함께 가야지 나중에 그래야 여러분도 역할을 나누고 책임을 나눌 수가 있죠. 그러지 않으면 먼저 앞서간 사람들이 다 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속도를 조율해 가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배려하면서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고도성장 사회를 살다 보니까 빨리빨리 익숙해져 있죠.
그리고 빨리 결론 내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을 챙겨가면서 함께 가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저희가 무슨 회사라는 조직도 아니고요. 특히 목적지향적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발전을 고려하는 그런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함께 가는 게 필요하고요. 함께 가는 게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익숙해지려면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 마을관리 사회의 준비가 필요하고요. 조직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 과정에 자원을 투입할 것인지 또 그 과정의 지난함을 어떻게 하면 함께 버틸 수 있을지가 사실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전체 틀 안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여러분들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마을 관리라는 게 딱 들어가죠.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게 들어가죠. 이게 무슨 뜻이죠? 공공적인 조직이란 말이죠. 여러분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적인 조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개방적으로, 열린 구조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방식으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을관리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공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공공적인 사업을 확보하고 여러분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스스로의 권한을 확보해가는 과정, 그것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직 운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